데일리팜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DP 초대석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뜨거운 감자죠. 지출보고서 공개와 CSO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율준수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신 소순종 동아ST 전무님 모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제약바이오 업계의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올 연말부터 업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두 제도, 지출보고서 공개와 CSO 신고제가 연이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약바이오 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전무님, 우선 지출보고서 공개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출보고서 공개의 취지와 내용, 시행 시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는 저희 제약업계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제약업계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관련자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는 원래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도가 시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회사들은 리베이트를 계속하고 있었고 또 특히 제3자인 CSO를 통해서 리베이트를 제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 제대로 팔로업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이의 제기를 했고, 그래서 작성 제도는 안 되겠다. 이거를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공개 제도를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서 약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사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드디어 올해 12월에 지출보고서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올해 6월부터 7월 2달 사이에 지출보고서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심평원에서 비식별 조치를 시행을 한 후에 12월 달에 대국민에게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출보고서 공개가 결정되기까지 제약업계 안팎의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가장 큰 쟁점은 공개 범위였습니다.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실제로 이제 그 공개 범위가 큰 이슈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의사 실명 공개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제약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 비밀인 임상시험 지원에 대해서 공개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이 큰 이슈고 화두였는데요. 사실 의사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보면은 약사법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서 경제이익을 제공받는 의사들의 명단이 다 그대로 공개가 되는 겁니다.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한 310만 명 정도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310만 명의 의사들의 실명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대로 다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랑 오랫동안 이번에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제 보건복지부도 그 필요성, 문제점 그런 걸 인정을 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의사결정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실명을 비공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임상시험은 사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업 기밀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 여과 없이 노출이 되게 되면 이 역시 이제 영업 비밀의 어떤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전형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공개하지 않는 걸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CSO 신고제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언제 시행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사실은 CSO의 불법 리베이트를 규율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지출보고서 공개를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 그럼 과연 CSO가 어떤 애들이 CSO일까? 네.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모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CSO가 어떤 애들이 있는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CSO 신고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CSO 신고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제약회사들은
신고하지 않은 CSO에 대해서는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할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그 CSO가 다른 CSO에 재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위탁을 했었는데 이제는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걸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고 보호목주 장관이 제출을 요청하면 바로 즉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CSO가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했다는 내용을 원래 위탁한 제약회사한테 바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CSO 신고 제도는 올해 10월 19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올 연말부터 모든 CSO 업체들한테 그러면 명찰이 달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전무님, CSO 신고제 관련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죠. 특히 제약업계에서는 CSO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세부 규정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쟁점이 됐던 세부 규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이제 쟁점이 됐던 세부 규정보다는 네. 그 보호복지부에서 세부 규정을 아직까지 만들어주지 않은 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는데요. 아, 네네. CSO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CSO 신고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CSO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받을 것인지, 그 다음에 교육기관은 어떻게 지정을 할 것인지, 교육 내용은 뭐로 할 것인지, 네. 그 다음에 아까 위탁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위탁 계약서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등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전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 지금 CSO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제약회사들에 대해서, CSO에 대해서, 그럼 이 CSO들은 과연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뭐 19일날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전혀 지금 세부적인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빨리 이 내용을 확정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이제 이슈가 있다면 코프로모션 하는 제약회사에 대해서 이를 CSO로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제외할 것인지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상위법인 약사법에 이 코프로모션 제약회사를 제외시킬 어떤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 규정인 보건복지부 령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긴 한데요. 굳이 또 CSO에 포함을 시켜갖고 CSO에 신고를 하게 하고 또 신고를 하게 되면 제약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영업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이 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직원들에 대해서 또다시 CSO 윤리 교육을 받아야 되는 중복 규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CSO가 된다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복지부가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좀 융통성 있게 이거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두 제도가 비로소 시행되는데요. 전무님, 두 제도가 시행되면 제약바이오 업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아무래도 어떤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약회사들은 이 지수부 공개제도를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슈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발생하는 어떤 뭐 불법적인 그런 요소가 발생한다면 더욱더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유통 투명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CSO 신고제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SO는 음지에서 CSO가 뭘 하는지를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제까지 아무튼 문제가 되는 그런 행위들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CSO를 신고제를 시행이 돼서 CSO로 다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명찰을 차게 되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해봤던 것보다는 훨씬 더 네. 조심하게 될 것 같고 많이 정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좀 문제가 됐다는 그런 CSO에 대해서 일단 제약회사들도 위탁하는 제약회사들도 선별해서 CSO에 정상적인 CSO에 위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네네. 역시 CSO 신고제도
우리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출보고서 공개와 CSO 신고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전무님, 두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제약업계의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나요? 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네. 예,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회사들이 이 지주보고 공개 제도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가장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주보고서 이제 공개가 되면 네네. 제약회사들의 어떤 1년치를 모아서 그 경제이익 제공 내역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1년치를 모으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네네. 특히 이제 임상시험 지원 같은 거에 대한 경제이익 제공은 굉장히 규모가 큰데요. 네. 이러다 보면은 이 제약산업에 좀 약간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언론사나 아무튼 시민단체들이 네. 이 금액을 보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받아갖고 제약회사가 돈을 벌어서 이걸 가지고 의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네. 의사들은 그 리베이트를 이용해서 처방을 하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제 호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일반 대중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제약산업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제약산업의 어떤 영업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의사들도 제약회사 사람들을 만나는 걸 되게 꺼려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들, 특히 CSO에 위탁하는 그런 회사들은 지출보고서 공개되는 내용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CSO는 경제이익 제공에 공개되는 그 범위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개별 제품 설명회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 개별 제품 설명회도 실제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설명을 하는 약효를 설명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다른 어떤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네. 결론적으로 지주보도 공개할 내용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정상 영업 활동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큰 금액을 의사한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처럼 보여지고 네. 음성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눈에 드러나지 않죠. 예. 그러니까 타겟이 이제 정상적인 영업 활동하는 회사로 이제 집중이 되다 보면 예. 점점 회사들이 정상적인 영업 행위보다는 음성적인 영업 활동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는 예. 공개 제도도 공개를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 지출보고서 공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공개 내용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해서 CSO에 대한 음성적 영업 활동에 대해서도 규율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인 CSO는 이제까지 뭐 그런 규율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시행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제대로 신고를 할 것인가 초기에는 계속 눈치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CS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다가 정부에서 이걸 강하게 지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대부분 신고를 안 할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에 뭐 강하게 드라이브를 한다 그러면 천천히 눈치를 보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될 것 같고 그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제공을 하면서 계속 눈치를 볼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태 조사가 반드시 병행이 돼서 특히 CSO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이 제도가 연착륙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올해 말부터 이 두 제도가 연이어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제약바이오업계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협회 차원에서 혹은 회사 차원에서 각각 준비 중인 내용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그 제약회사들은 이미 지주보 작성 제도가 시행이 된 이후에 각 회사마다 이제 지주보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고 준비를 해왔고요. 내부 영업사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도 이제 강화를 해서 사실 특별히 그 준비를 할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의료기기 회사들이나 뭐 진단 회사들 이런 소규모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 굉장히 그 회사 숫자가 많고 영세한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회사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보다는 CSO 신고제 관련해서 만약 시행이 됐을 때 CSO 위탁하는 제약회사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위탁하는 CSO가 과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만약에 불법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CSO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아니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제약바이오 협회 차원에서는 CSO 위탁하는 제약회사들의 CSO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공정경쟁규약에 추가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두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관점에서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미국 선샤인 액트 케이스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주부 공개 제도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개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정부 감독기관이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하느냐가 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도에 1차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회사들이 제출하는 내용에 CSO에 위탁을 하고 있다면 어떤 CSO에 위탁을 하고 있는지를 작성하도록 해서 일단 제약회사가 위탁하고 있는 CSO에 대한 명단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두 번째 실태 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이번에는 이미 지금 CSO 위탁한 제약회사의 CSO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명단과 이번에 CSO 신고제의 신고한 명단을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100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70개만 했다. 그러면 이 30개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다 관리 감독해서 CSO 신고 제도가 잘 실효성이 있도록 이제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실태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보도 공개 내용에 CSO가 신고할 내용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주보상의 경제이익 제공 내역이 아예 없거나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어떤 그런 회사나 CSO에 대해서는 회계 자료를 요청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사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조사를 의뢰하는 그런 방법의 실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CSO들이 대부분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그러니까 판매 금액의 제품 매출액의 40%에서 60%까지 해당되는 수수료,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판매 촉진 업무에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받아서 그 자기 친척이라든지 가족을 자기 직원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처럼 해서 이 돈을 한마디로 회사에서 빼서 그 돈을 갖고 의사들한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행태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CSO의 회계 자료를 조사해 보면 특히 인건비 내역을 조사해 보면 특히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해보면 바로 그냥 CSO가 어떤 위반을 했는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실태조사 플러스 뭐 가능하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연결이 된다면 CSO의 그 불법 리베이트는 정말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나아가 CSO를 통한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CSO를 규율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한 게 경제이익을 제공을 금지하는 주체의 약사법에 의약품 공급자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CSO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의약품 공급자에 CSO를 포함시켜서 부당한 경제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하는 주체로 포함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약사법은 개정이 됐는데 의료법은 입법 미비로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법의 23조 제5의 1항을 보면은 부당한 경제이익 등의 취득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의약품 공급자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의료법에는 CSO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CSO로부터 부당한 경제이익을 의사가 받아서 적발이 돼서 조사를 받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SO들이 자기들로부터 경제이익을 받으면 리베이트를 받더라도 의사 선생님들은
처벌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고 보건복지부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자체는 아무런 법안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 법안과 다른 약사법 개정안이 이게 통합해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포함되어 있는 다른 약사법의 이슈가 발생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개정이 되지 못했고 현재 지금 법사위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따로 별도로 빼서 네. 독립적으로 다시 한번 발의를 해가지고 네. 빨리 이거를 개정을 해야 네. CSO를 훨씬 더 잘 규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부분의 제약회사들과 CSO들이 이제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약간의 행정처분입니다. 일반 제약회사들이 자기들이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해서 적발이 되게 되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처벌을 받지만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보건복지부의 약간이나 행정처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약회사들은 CSO한테 위탁을 해서 정상적인 영업 판매 촉진 수수료를 제공하고 나서 CSO가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되면 그건 CSO 잘못이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자기들은 처벌 당하지 않고 약간이나 처분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현재 CSO 신고제가 도입이 되고 뭐 지수보호 공개제도가 시행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위탁한 제약회사의 약간이나 처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더욱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네. 위탁한 제약회사의 약간이나 처분 가능성에 대해서 네. 제약회사들이나 CSO한테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더욱 어떤 CSO의 불법 리베이트는 더욱더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순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율준수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약바이오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업계 공통의 노력과 업체 각각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연말 시행되는 두 제도가 과연 제약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를 비로소 뿌리 뽑을 수도 있을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DP 초대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